7월 최대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 22만 개를 2배 정도 초월한 49만 7천 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행 시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레저와 접객 이런 서비스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지표죠.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미국만 탄탄하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오는 게 아는 맛 악재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다 아는 악재에 이렇게 민간 고용 지표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GS건설 새마을금고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들 말 그대로 이 두 개 다 뭐 건설이랑 금융이지만은 결국 유동성 리스크거든요. 네, PF 이 파이낸셜 프로젝트 파이낸셜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하다.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이게 다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죠. 현재 예전 뭐 미국 중소형은행처럼 파산 이슈가 있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커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우리도 지금 이러다가 정부에 좀 감사를 받는 게 아닌가 하면서 유동성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맛 악재에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추가적인 악재들이 약간 더해졌다. 다만 전에 우리나라처럼 시장 크게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뭐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뭐 크게 추가적인 악재는 아니고 아는 맛 악재에 이런 민간 고용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GS건설 새마을금고처럼 추가적인 악재가 조금 더 시장에 나오면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왜냐? 하반기 초잖아요. 네, 하반기 초기 때문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히 기관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증권사에서 수익률을 잘 맞추기 위한 그런 조정을 지금 장 초반에 많이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뭐 기관 금융투자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뭐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심하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아는 맛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처럼 벌벌 떨 필요 없다. 사실 어제 뭐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어갔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으면은 우리 전체적인 40년 증시에 거의 손에 꼽을 만한 32 정도에 꼽을 만한 그 정도의 악재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어제 좀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좀 뜯어보니까 그렇게 막 걱정할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대만 중국이 뭐 대만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든가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다든가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네럴 재무장관이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에 넘어가면서 지금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죠. 이제 미국 국채를 중국에 잘 팔 것이냐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반도체 규제가 완화될 것이냐 요 정도까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이게 뭐 바그너 그룹이 쿠데타를 뭐 몇 시간 안 했지만은 한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그게 분쟁이 커질 수 있다라고 예측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이 자포리지아 원전에 러시아가 계속 폭탄을 설치해뒀다. 뭐 이런 식의 루머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원전은 정말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 피해 범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좀 우려가 된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이슈도 있죠. 7월 3주차에 있기 때문에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떠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 주,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전자 실적이 지금 나옵니다.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가 의외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감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주요하다. 좀 있으면 발표하거든요. 네,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도 오늘 2년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네, 5% 돌파한 만큼 전체적인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다. 네, 다만 큰 악재로 인해서 막 정말 충격적인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빠르게 회복이 못할 경우에는 우리 지난달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지난달에 뭐 거의 21거래일 중에
뭐 14일이 빠져버렸는데 그런 추가적인 좀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악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솔직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는 어제 뭐 다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 자, 그리고 메타가 이제 스레이드를 공식으로 출시했는데 하루 만에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천만 명을 가입자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챗 GTP보다 빠른 속도라고 해요. 그리고 메타도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뭐 저커버거가 메타로 사명도 바꾸고 메타버스에 투자를 좀 삽질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는 SNS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구글이고 하나가 인스타그램입니다. 물론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가 망할 리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목표가를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관련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스레드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광고 매체거든요.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 매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알트폰 이슈 또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믿지 못하겠어요. 일단 알트폰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됐고 지난 1분기에도 실패를 했죠. 실패했는데 저는 한동석이라고 봅니다. 정부랑 한동석이라고 보는 게 이미 이 5G는 사기잖아요. 여러분들 5G 다 쓰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도 뭐 쓰고 있지만은 사기거든요. 5G는 안 터집니다. 5G가 안 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과징금을 고작 336억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1.8천억 원의 영업이익, 말 그대로 뭐 10%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10%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과징금을 내린 거예요. 이게 짬짬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정부랑 이 삼통신사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뭐 글로벌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냥 쇼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겠어요? 제4통신사도. 그리고 웃긴 거는 뭐냐면은 제4통신사 육성한다는데 지금 알트폰 시장에 이동통신 3사 계열사들이 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4통신사입니까? 알트폰은 이동통신 3사가 못하게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자. 우리가 결국엔 이런 것들을 불매운동을 때리던가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또 그러기 쉽지 않죠. 약간 냄비의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사는 제가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종텔레콤 관련 테마주로 진짜 변동성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런 사통신사 알트폰의 기존 통신 3사들의 추가적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아니려면은 과징금 여기서 한 10배 넘게 때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그냥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차피 이거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도, 오늘 제약바 이슈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레캠비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치매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죠. 뭐 소록스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메디프론도 많이 올랐는데 메디프론 영상 목표가 좀 많이 남았, 100% 아직 남았으니까 보유 계신 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오늘 보고 작년 시장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